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과연 금리와 성장주, 가치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장주는 뭐고 가치주는 뭐고 이게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제가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 성장주는 건 뭐냐? 그로스 스톡이죠. 전체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기업. 어떤 것들이 있겠죠? 소위 말하는 그 새롭게 부상하는, 크게 본다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자율주행이라든지, 최근에 로봇이라 AI,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될 거고요. 그런 쪽이 주로 앞으로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다.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실제로 지금 벌어들이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올라갈까요? 주가가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 10년 뒤에 주가가 더 많이 갈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실적보다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IT 붐 때 보면은 닷컴이 붙은 주식들,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별게 없는데 주가가 100배, 200배 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실제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IT 붐이 불면서 그 닷컴이 붙었던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그런 주식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올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굉장히 아마 주식 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인터넷 전화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게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들으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주가가 고평가돼 있지만 더 올라갑니다. 왜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정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죠. 이 강풍에 꺾였을 때 굉장히 많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성장주 예로 어떤 게 있냐? 2차 전지 산업, 당연히 2차 전지가 이제 성장 산업이죠. 전기차, 에코프로비엠 잘 아실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기업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는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그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치주는 뭐라면은, 현재 시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싼 주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돼서 대접을 못 받는. 왜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회사는. 왜냐? 너무 회사가 좋기 때문에, 실적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 가치주들.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건물이 많이 있거나 그런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죠? 미국으로 보면 코카콜라, 맥도날드, P&G, 프록터 앤 갬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평가된 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주식, 이런 기업은 탄탄한 재무 기반과 재무 구조가 좋아야 되겠죠. 오랜 기간 안정된 수익을 기록한 경우가 많지만, 시장 동향, 산업 변화 또는 회사별 이벤트 등의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좀 불리한 쪽으로, 환율이라든지 거시적인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면은 주가가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그냥 저평가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팔아버리고 다른 쪽에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거를 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누는 가치 척도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가 가치주가 확연히 나눠집니다.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단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 예금이나 대출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은 가게는 돈을 안 쓰죠. 다 저축합니다. 모이는 적적 저축하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정기예금 넣는 게 낫죠. 아니면은 기업들은 이제는 투자를 안 하죠. 왜냐? 잘못 투자했다가 금리 올라갔는데 이거 망하면은 빚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죠. 돈이 말라버립니다. 금리는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 은행 빚도 별로 없는 회사들은 어떨까요?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그래,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라고 오겠죠. 영업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이자가 늘어나죠. 대출이자 계속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이제 저축을 하니까 돈을 안 쓰죠.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의 감소가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밥은 먹고 옷은 입지만은 스마트폰 안 바꾸겠죠. 텔레비전도 안 바꾸고, 테레비
작은 거 보다가 큰 거 본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만은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만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은 빚을 안 내기 위해서. 그만큼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이 늦어지겠죠. 대신 자산 가치가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은 견디면서 꾸준히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매출과 이익 성장치가 감소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나 기관들이 성장주를 사지 않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성장주 매력이 가치 대비해서 반감한다. 이제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부양해서 금리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통화가 많이 풀렸죠. 돈의 이자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대출 이자를 연쇄적으로 떨어뜨리면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은행 빚에 대한 별로 부담도 없고 하니까 돈이 생기면 그냥 씁니다. 사람들이 소비여력이 막 생기죠. 핸드폰도 바꾸고 에어컨도 바꾸고 텔레비전도 바꾸고 자동차도 막 바꿉니다. 은행에 돈 넣어봐야 뭐 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쓰는 게 낫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매출 이익 성장치가 높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 그럼 IT 기업들은 좋은 거죠. 그 성장 산업은 바이오 쪽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으니까 뭐 은행에서 돈도 좀 빌리고 채권 발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돈 조달된 돈으로 그때 이제 개발을 많이 해서 뭐 잭바스 터트린다든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때는 주가가 높아도 더 삽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란 게 여러분 물론 수치로 환산이 되지만 주식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7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3이 펀더멘탈이나 팩트?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광풍에 휩쓸려게 되면 재무구조 이런 거 뭐 기업 내용 안 봅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최근같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가 과연 더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좀 빠질까? 그러면은 큰 기관들이나 이 세력들 포트를 교체하려고 그러죠. 기왕에 샀던 것들을 팔고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변곡점이 왔는데 올해가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장주 생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하락한다는 말이 왜 나온 걸까요? 경기가 회복이 되고 호황기가 찾아오면 기업의 성장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황기는 성장기가 주목받게 되죠. 경기가 좋게 되면 호황이 길어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풀리면 정부는 금리를 높여 시중에서 유동성을 회수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 대출이 필요하고 대출을 하면 이자가 발생하죠. 이렇게 생긴 이자는 금리 인상기가 되면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가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성장 쪽의 현재 가치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래에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니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농심 아시죠? 농심 라면 안 먹진 않잖아요. 연봉입니다. 이게 1994년부터인데 제가 증권사 있을 때가 1994년인데 그냥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올랐는데 별로 뭐 재미는 없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프린터 만드는 회사, 여러분 신도리코 아시죠? 이 회사는 이거 96년인데 보세요. 그냥 25,000원에 사면 그냥 7만원 정도 아마 팔면 됩니다. 꾸준히 배당 주고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주가가. 근데 대신 회사 내용은 엄청나게 좋죠. 신도리코나 농심 같은 기업들 재무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유보율이라고 있죠. 그 다음 은행빚. 뭐 꾸준히 영업이익 나죠. 꾸준하게.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뭐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유보율이 한 7,400% 정도 되고 은행빚 30%, 거의 뭐 당자도 별로 없어요. 회사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예, 마찬가지죠. 뭐 잠깐 코로나 때 안 좋긴 했지만 꾸준하고, 그 다음에 그 유보율이 뭐 1800% 정도. 여기 보시면은 신도리코는 PBR이라고 있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장부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0.3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청산 가치가 지금 주가가 뭐 33,000원인데 10만원을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갖고 있는 자산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대1이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0.3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PBR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 가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IT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들, 뭐 실리콘밸리나 뭐 우리나라 이제 판교에 있는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걸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 돈 많이 들여야 돼요. 연봉 굉장히 셉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농심이나 롯데나 이런 기업에 있는 분들이 돈을 적게 받는 건 아닌데, 그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돈을 세이브하는 게 별로 없어요. 창업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 구글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이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으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만들면서 애플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데, 성장주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가치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도 예전에는 성장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간단하게나마 그 금리와 성장주, 가치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증시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였습니다.